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드디어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진행하는 개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마케팅 이런 파트들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들으면서 암기할 것들은 좀 암기를 하고 정리할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수업 듣고 복습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요 수업 들으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하신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요. 이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가 제외된다라고 법조문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부동산 뭐에는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가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것만 뭐가 포함되는지를 공부하지 마시고 개발에는 시공 포함 그러면 X입니다. 개발에는 시공이 제외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런 개시제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시제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시제외 이렇게 개시제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에는 시공 제외입니다. 이번에는 개발의 주체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일단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공사 같은 애들을 1섹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 주체 1섹터 국가 지자체 공사 그리고 개인 기업 조합을 사적 주체 2섹터라고 하고요. 3섹터는 누구냐면요. 1, 2섹터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 주체를 3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민관 합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3섹터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사가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공적 주체 개발 1섹터 개발이라고 부르고요. 개인 기업 조합 등이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적 주체 2섹터 개발이라고 하고요. 국가와 민간이 같이 민관 합동사업 공동주체가 3섹터 개발입니다. 3번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동산 개발의 7단계 얘는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아예 부타 금건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7단계입니다. 아예 부타 금건마. 좀 중요한 건 부지 매입을 기점으로 해서 타당성 분석을 두 번 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예비적 없이 그냥 타당성 분석을 하거든요. 타당성 분석은 두 번 하는데 부지 매입 전에 하는 타당성이 뭡니까? 그러면 예타 예비적 타당성이고요. 부지 매입 후에 하는 타당성이 뭡니까? 그러면 예비적 빼고 그냥 타당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요 아직까지 수익을 따지더라도 조금 계략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지 매입을 하기 전이니까.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부동산 개발의 단계 7단계는요 아예 부타 금건마 이렇게 하시고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고요. 부지를 삽니다 이제.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요. 그리고 돈 빌리고 짓고 팔아먹어요. 돈 빌려서 짓고 팔아먹습니다. 돈 빌린다 금융, 짓습니다 건설, 팔아먹어요 마케팅. 이렇게 해서 아예 부타 금건마. 이 중에서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건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하는 거라서 수익을 따지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계략적으로만 따지는 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비가 있다 그래요.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부동산 개발에는 법으로 시비를 가려보자 그렇게 해서 법 시비 위험이 있습니다. 얘랑 구분해야 될 게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5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사금법인유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사금법인유. 사가 사업상 위험이고요. 금은 금융적 위험, 법은 법적 위험, 이는 인플레 위험, 유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런 걸 합쳐서 우리는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부채 잘못 썼을 때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걸 법적 위험이라 그래요. 차입자들은 고정금리 선호하고요. 대출자들은 변동금리 선호한다 그랬죠. 차고 대변 이거 인플레 때문입니다. 현금화 부동산은 현금화가 좀 어려운데 이건 유동성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사금법인유가 뜨면 사금법인유가 뜨면 부동산 투자 위험이 되는 거고요. 법 시비가 뜨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하고 개발의 위험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위험, 사금법인유.
개발 위험 법 시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는 그럼 개발 위험에서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 위험이 있고 사법적 위험이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은 공법상 위험이고요. 소유권 관계 이런 것들은 사법상 위험이 됩니다. 법률적 위험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좀 비싸더라도 already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시는 것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연구를 좀 합니다. 자,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이렇게 따지는 것을 시장 연구라 그래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선행하고요.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을 시장성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특별방지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성매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따지고 먼저 하는 연구는요, 그러면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시장성. 근데 시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거 흡수율 분석이라는 걸 해요.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추세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 공급되어 버린 부동산을 따지는 거니까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인데, 흡수율 분석을 왜 하나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파악은 뭘 파악합니까? 그러면 추세 파악이에요.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건데,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요,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미래 예측. 그래서 목적하고 미음 뜨면 미래하고 미음 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랑 비교하셔야 될 게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죠.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투입 요소 결과치는 민감도 분석이고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돼 따지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소비가 되면 흡수율이거든요. 그럼 소비가 안 되고 남아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공실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된 건 흡수율, 소비 안 되고 남은 건 공실률하고, 흡수율 분석은 반대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됐어? 흡수율. 안 됐어? 공실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민감도 분석은 따로 반대말이 없어요. 그냥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그냥 가볍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비용 위험은 개발 사업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비용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길거나 장기거나 인플레가 심할수록 비용 위험 부담은 커지는데, 요거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요걸 갖다가 책임 시공이라고 합니다. 책임 시공을 맡기는 건데, 책임 시공 맡기면 장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계약금의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비용 위험 부담까지는 사실 모른다 하더라도요, 법률적 위험 부담에서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에 대한 구분과 시장 위험 줄이기 위해서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수를 분석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필기하시면, 우리 시험에서 간혹 부동산 개발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고요, 개발 사업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비용 통제, 부실 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용이 통제가 잘 안 됐다,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관리가 되는 위험입니다. 관리가 되는 내부 위험인데, 문화재가 출퇴되었다, 행정적인 인허가가 지연되었다, 거시적 시장 환경이 변화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는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이죠. 그래서 느낌상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 내부에서 생긴 위험이라면 관리가 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거 그냥 한번 가볍게 보세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5단계인데 지시성 타투 하시면 돼요. 지시성 타투 이렇게. 그래서 지역 경제를 제일 먼저 보고요, 수요 공급 시장 보고요, 매매될지 안 될지 시장성 보고요, 돈 대 안 대 타당성 보고요,
돈이 되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개발의 7단계 그러면 아예 부타 금건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 그러면 지시성 타투 해서 지역경제, 시장성, 타당성, 투자 이렇게 해서 지시성 타투입니다. 시투 아니야, 타투야.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할 때 조합이 구성이 될 거거든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이 구성이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조합은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부담금이 인하되어서 좋습니다. 용적률이 할증되면 좋습니다. 용적률이 할증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요 상승, 조합원 부담금은요 인하. 자, 관리 처분 인가하고 나면 아파트 짓는 동안 다른 데다 좀 살다 오세요라고 이주비를 빌려주거든요. 이주비 금리가 하락하는 게 좋죠. 공사 기간은 짧아지는 게 좋겠죠. 공사 기간 길어지면 추가 분담금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기부 체납,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부 체납은 누가 누구한테 기부 체납을 하는 거냐면요, 조합이 시한테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조합이 내놓는 거야. 그래서 기부 체납은 되도록이면 조합 입장에서는 감소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합들 싫어하냐면요,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공사 기간 연장된다든지, 일반 분양가가 하락한다든지, 용적률이 축소된다든지,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된다든지, 이주비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기부 체납이 증가되는 것은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셔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 이러면 좋겠구나, 이러면 안 좋겠구나, 그런 생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개 신도시들이 이제 드디어 재건축 연한들이 도래가 되니까 앞으로 재건축 상담 많이 하실 거고요. 조합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안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이렇게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시 등의 기능 세 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방식이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환지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1번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 2번 환지 방식, 3번 혼용하는 방식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꽃은 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의 뭐다? 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환지 방식은 뭐냐? 한번 볼까요? 환지 방식은, 일단 환지 방식은 기존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신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매각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니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매각을 해? 또는 뭐 재매각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일단 신개발입니까 재개발입니까 라고 묻거든 신개발입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환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다시 뭐합니까? 그러면 재분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환지 사업을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개발 토지를 깔끔하게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용 가치가 높은 도시형 토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환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개발 방식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요 하셔도 되고,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 갖춘 다음에 이용 가치가 높은 도시형 토지로 전환시키는 거 하셔도 됩니다. 환지 방식은 대표적인 신개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재개발의 분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직 재갈 것도 없어요. 재갈 대상도 없는데 사전에 노후 불량화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거, 그러면 보전 재개발입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거.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것이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보존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보전 재개발 아닙니다. 제거할 게 있으면 수복입니다. 그래서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거할 것도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재개발은 보전 재개발이고, 제거할 게 있고 그것만 드러내는 것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가볍게 보셔도 돼요. 확장 개선 첨가시키는 재개발, 개량 재개발이고요.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인데, 제 생각에는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두 가지 정도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갈 것도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거 그러면 보존 재개발,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 그러면 수복 재개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시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정비법인데 그 정비법의 정비 사업은 딱 세 가지 정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1, 2차를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야 공법에서 이걸 다 배웁니다. 근데 혹시 1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뭐라는 것은 정비 사업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볼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볼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볼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1번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2번에 있는 재개발 사업만 비교할 거고요. 재건축은 뺄 거야. 재건축은 따로 빼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할 때는 뭘로 보내냐면 재건축으로 보낼 거예요. 얘는 별책 부록으로.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한 경우가 있고요, 극히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열악하면, 극히 열악하면 이렇게 구분하시는 건데, 일단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뭐 하기로 했어요? 재건축하기로 했잖아. 열악할 수 있고 극히 열악할 수 있는데, 극히 열악하면 말 길게, 그냥 열악하면 말 짧게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 하고 말 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시면 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하시면 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하시면 되는 거고, 정비 사업의 종류 3개.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할 때 그러면 재건축,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할 때는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9번 테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고, 사실 개발에서 조금 더 중요한 파트는 30번 테마입니다. 30번 테마에 가시니까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부동산 개발의 유형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 부동산 개발의 유형에서 만나요. 안녕.